작년에 이 학생의 내신, 즉 국수영사 1.89보다 내신이 0.1 이상 좋았던 학생들도 경희대 직윤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류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에 도대체 누가 붙냐입니다. 제가 여기 지난번 영상에서 24학년도 인서울 교과전형 총정리를 다루면서 서류를 반영하는 교과전형을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보는 교과전형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커트라인에 맞따라 있더라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려대도, 경희대도, 건국대도, 동국대도 다 서류를 보는데 우리가 얘네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쓰기는 써야 될 텐데 그럼 이왕 쓰는 거 붙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붙는지를 작년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와 연이 닿았던 학생 중 서류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인 고려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를 다 최초합했던 학생이 있어서 오늘은 그 친구의 생기부를 털어보면서 교과 전형에 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게요. 고고링! 자, 오늘의 주인공인 A 학생은 작년에 지방일반고를 졸업한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인문계열 학생이었고 지원한 원서들을 보면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도거교육과를 써서 1차 불합, 고려대는 학교 추천으로 도거전문학과 최초 합,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예비 10번 후 1차 추합으로 최종 합격,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추천형으로 한문학과 최초 합, 경희대는 지역균형으로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 최초 합, 그 다음에 신입대는 직윤으로 행정학과 예비 4번에서 3차, 4차 추합을 했다고 해요. 이 중에서 학종은 연세대학교를 붙었고 서류를 반영하는 교과로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과 경희대 지역균형을 붙어서 우수 사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은 국수영사 기준으로 1.89였어요. 이렇게 다 붙은 학생 치고는 내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작년에 이 학생의 내신, 즉 국수영사 1.89보다 내신이 0.1 이상 좋았던 학생들도 경희대 직윤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생 내신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높은 내신으로도 고대 학추든 경희대 직윤이든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가 되죠. 그러면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기 전에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추천 전형의 모집 요강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교과 80, 서류 20을 합산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서류 20%에서 생활기록부를 본다는 건데 자기개발 역량 70% 그리고 인성을 30% 본다고 합니다. 인성은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리더십을 통해 평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규칙 준수를 점수화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나눔과 배려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성 부분은 학교 생활을 너무 엉망으로 한 생활기록부가 아니라면 크게 변별을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개발 역량을 보면 계열 관련 역량에서 계열 관련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봅니다. 즉, 너가 지원하는 학과랑 너 생기부 결이 맞느냐를 보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탐구력을 봅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쉽게 말해서 생활기록부의 깊이를 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경희대학교는 직윤에서 교과, 비교과 70%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교과 종합평가 30%에서 정성평가를 하는 건데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세특을 보고 학생을 뽑는다는 뜻이겠죠. 크게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으로 학생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고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성적을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세부 항목으로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탐구력이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내신 성적을 조금 입체적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도에 보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적절한가, 내신 성적이 적절한가, 그리고 그 외의 교과목, 학생들이 잘 버리려고 하는 예체능이나 기가, 제2외국어 성적이 유난히 소홀하지는 않은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2외국어 성적 실력을 통해 학생을 뽑는 건 아닌데 버린 과목이 있으면 학업 태도로 보고 그 학생을 좀 감점시킬 수는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탐구력도 조금 자세히 보면 교과 수업 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즉 수업 시간에 주어진 내용만 받아들이는 학생이 아니라 거기서 확장해서 본인의 주제를 찾을 줄 아는 학생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진로 역량도 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본다고 되어 있죠. 너가 지원하는 학과에 요구되는 교과목을 잘 수강했느냐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예를 들어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 자, 요거는 만약에 내가 확통을 수강하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확통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보완한 경우에는 감안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입체적으로 보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대를 지원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 물리를 수강해야 된다고 알고 있을 텐데 보통의 학교들에서는 물리를 수강하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경우는 감안해서 평가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전형을 좀 공부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합격자 사례를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업 성취도 분석을 내신 성적을 통해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학생의 총 내신 성적은 전 과목 기준 1.82이고 국수 영사 기준으로는 1.89였습니다. 앞에 모집 요강에서 본 바로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를 본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못한 과목을 찾아가 보면 2학년 1학기 수학에 3등급이 있고 1학년 때도 수학에 3이 있네요. 그리고 제2외국어를 봐도 2등급 내로 무난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에 NO를 받겠죠. 다음으로 경희대 모집 요강에서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는 어떠한가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 1학년 때는 내신이 1.4로 굉장히 좋고 2학년 때는 2.3, 2.09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1.8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 학생의 학기별 성적 추이는 생각보단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학기별, 학년별 추이를 보기는 하지만 조금 떨어진 경우에도 합격한 사례는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계열 관련 역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학과 내지는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잘 수강했느냐. 사실 이 학생은 고려대 학교 추천으로 도거동문학과에 합격했는데 독일어 수업을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강 과목이 지원 학과랑 아주 구체적으로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데도 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학교 추천으로 어문 계열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독일어과를 쓰고 싶은데 독일어 수업이 학교에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원서를 쓰면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독일어 수강을 안 하고 도거동문을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3학년 수업을 보더라도 여전히 독일어 관련된 수업은 수강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만 이 친구는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후하게 적용됐을 확률이 높고 자연 계열은 조금 더 빡빡하게 적용될 확률이 높아요. 보통은 인문 계열의 경우 학과별 권장 과목을 지정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마 그래서 이 친구는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집 요강에 많이 강조되어 있던 부분이 탐구력인데요.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 독일 통일 후 동독 여성들이 겪은 실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교육시설의 인프라와 여성 직업 비율의 통계 자료와 관련 독일어 단어를 인용해 통일 이전과 이후의 변화 내용을 조사함. 서독 위주로 진행된 통일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으로 양성평등 및 직업 교육을 주장함. 독일의 통일 과정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군사적 상황을 연계하여 통일 후의 문화 개선 방안의 분석을 잘함. 1학년 영어 시간에 언어 습득과 관련한 탐구 후 다문화 문제의 해답이 언어라고 생각하여 이중 언어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탐구 계획서를 작성함. 이중 언어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과학적 방법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 사전 검사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 지수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처치를 달리하고 사후 검사를 통해 비교 분석함. 이중 언어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어 공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선은 계열과 관련하여 탐색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느냐를 보면 충족이 되죠. 이 학생이 지원한 도거동문학과에 맞게 독일과 관련된 탐구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도 충족이 되죠. 특정 주제에 대해 보고서도 참고를 하고 통계 자료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통제 집단도 설정해보면서 직접 비교 분석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보려고 하는데 사실 사회문제 탐구 같은 과목은 잘 챙기기 쉽잖아요. 과목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챙기기 어려운 과목 내가 도거동문을 써야 되는데
수학 세특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연결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수학 세특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 조사하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통일 비용과 실제 통일 이후 비용의 차이가 컸다는 점을 알게 됨. 이를 우리나라에 접목시켰을 때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을 예측할 수 있을지에 궁금증을 갖게 되어 심화 주제 탐구를 통해서 독일 통일에 빗대어 본 우리나라 통일 관련 경제적 비용의 예측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 그래프를 참고하던 중 등비급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스스로 등비급수의 의미와 계산법에 대하여 교사에게 질문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관찰을 통해 등비급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통일 비용 관련 공식들을 통해 우리나라 통일 비용을 예측하고 싶어 했지만 사회현상의 확률성과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독일 혹은 독일의 통일을 우리나라와도 연관을 시켜서 비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수학 세특에 입력한 점이 되게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세특 퀄리티면 서류를 보는 교과에 붙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의 경우 흔히들 복붙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복붙한 문장의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복붙한 문장의 비중이 커질 경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 실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학생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너무 짧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한 줄.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학생이 확장해서 공부한 흔적이나 노력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친구 생활기록부가 고려대 도거동문에 붙었을 법한 이유를 한번 찾아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경희대학교는 다른 학과로 썼다는 점이에요. 경희대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최초업을 했죠. 근데 이 친구 생기부를 잘 보면 아무래도 서울대 도거교육과 고대 도거동문의 진심이었다 보니 관광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과에도 최초업을 했죠. 그래서 평가 과정이 어찌됐든 결론은 생기부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학과를 써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생기부에 채워온 방향이 아니더라도 학과들의 특성과 선수 과목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지원할 수 있을 법한 다른 학과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류를 반영하는 교과는 도대체 누가 붙냐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고려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등 서류 반영하는 교과 전형에 지원할 예정인 학생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남은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하시고 지원 학과도 잘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